네, 잊지 말자 시리즈. 오늘은 잊지 말자 박정훈 대령입니다. 박정훈 대령 변론을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11월 7일 날 저희가 네. 뵀는데 딱 한 달 됐네요. 네. 그동안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그 재판이 지금 12월 7일 날 첫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예. 그래서 군검찰이 드디어 이제 증거 기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데, 그동안에 왜 그렇게 제출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속내는 뻔했죠. 제가 예상했듯이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빼기 위해서 고민할 것이다. 역시나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갈래 큰 흐름이 있어요. 뺀 자료들을 보니까. 예. 하나는 대통령 개입과 관련된 자료들. 예를 들면 안보실의 그 김모 대령, 예.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그 두 분이 진술서를 냈는데 다 제출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수사를 무리하게 한 정황들이 좀 담긴 수사 보고서들. 예. 예를 들면 박 단장의 그 박 대령의 진술 변화 추이를 이렇게 분석한 자료랄지, 뭐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이 그 경북청에서 수사 기록을 뺏어온 것이 적법하다라는 논거를 만든 수사 보고서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 보고서들이 이 구속영장에 심지어 인용됐던 서류들조차도 빼버리고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증거들, 예를 들면 해병대 사령관의 비아폰 문자 메시지랄지, 또 여러 가지 그 각종 수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하라, 이렇게 지금 법원에 요청한 상태고요. 또 독특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임성근 1사단장이 약 100페이지, 99쪽인지 100쪽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진술서를 냈습니다. 첨부 자료까지 해가지고. 그걸 왜 제출하지 않느냐, 법원에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말들이 돌았냐면 국방부 검찰단 내에서 뭐 임성근 1사단장을 두둔하는 듯한, 박 단장이 임성근 사단장과 구원이 있어가지고 뭐 유리한 증거조차도 첨부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만한 충분한 증거를 냈기 때문에 이제 뭐 임성근 사단장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흘리고 다녔단 말이죠. 검찰단 그 수사관이. 저희가 뭐 이름까지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낸 진술서를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얘기인지, 결국은 경북청에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면은 검찰단은 뭐 임성근 사단장의 그 진술서에서 토대한 거 아니겠느냐. 뭐 과거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랄지, 유리한 증거조차도 첨부를 안 해줬다랄지 하는 내용들은. 그래서 그걸 좀 제출했으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이 진술서를 법원에도 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건 최근에 보니까 법원에도 낸 것 같아요, 직접.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열람복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증거들은 항명의 증거가 아니라 외압의 증거일 거다라고 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제출된 증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해병대 사령관과 군사 보좌관이 나눈 문자에 보면 뭐 징계를 좀 처리해주면 안 되겠느냐, 또 뭐 법무관리관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다, 수사단장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뭐 안보실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 외압이 아니면 또 뭐겠습니까? 또 그런 증거들은 다 지금 준비가 돼 있으신 거죠? 그거는 이제 검찰이 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김계한 사령관이 진술을 하면서 첨부해놓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김계한 사령관이 4번을 조사를 받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매우 중요한 증거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이 지금 원래는 집단 항명 수괴, 이게 그 혐의였는데 바뀌지 않았습니까? 항명, 상관 명예훼손.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 항명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부당한 지시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정당한 지시였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그 국방장관의 어떤 지시의 정당성을 가르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은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잠깐만요. 지금 이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법에 항명은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정당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게 정당했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검찰은 이런 논리 조작을 한 겁니다. 뭐냐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장관이 경찰의 이첩을 보류시킨 이유는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일주일 연기시켜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한 달을 늦춰서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이첩을 보류한다라는 것은 처음 이첩 결과에 불만족이었기 때문에 보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군검찰이 교묘한 논리 조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런 건 없다. 그냥 이첩만 보류시킨 거다. 예. 단순 이첩 보류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런 논리를 지금 들고 나왔어요. 저는 단순히 이번 재판이 억울한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벗기고 정말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항명이 이번에 죄목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우리 옛날 세대들은 까라면 까. 이게 지금 명령에 대한 인식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런 개념조차도 이번에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과거 나치 시대에도 그랬지만 뭐 그걸 도구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된다. 판단하지 마라. 뭐 12.12 사태 때도 밑에 그것을 반란을 수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국방부를 쳐들어가면서도 뭐 전혀 그 거리낌이 없었어요. 자기 군 통수권의 그 핵심 그 지역을 치고 들어가면서도 그냥 자기는 그 여단장이 시키니까. 아니 여단장이 시킨다고 국방장관을 잡는 그런 일을 서스럼 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군을 위해서도.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유례가 없죠. 지금 군에서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항의하면서 거부한, 이제 물론 이제 박 단장은 사령관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국방장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방장관의 지시에 저항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군인으로서는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였죠. 정당한 명령이냐. 더군다나 이 부분은 단순히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해병대 수사단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따랐을 때는 범죄가 됩니다. 직권남용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증거 기록을 보니까 그 수사단 내부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백낙종 김관진 사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손을 댔다가 장관도 조사본부장도 처벌받는 그 사례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 내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미 확정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게 아주 확고했어요. 이해를 위해서 그 사례를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댓글 사건 관련해서 이제 그 국방부의 사이버 팀이 그 댓글 작업을 했는데 그걸 이제 김관진 장관이 수사 지침을 내렸죠. 이제 그 외부의 어떤 그런 지시 없이 일부 개인의 일탈행위로 처리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사 가이드를 줬고 거기에 따라 수사했다가 나중에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례들 때문에 그게 메모지에 정확히 있습니다. 박 단장의 메모에도 있고 그 다음에 중수대장의 멘트에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백낙종 김관진 사례 우리가 처벌받는다. 안 된다라는 게 강한 시그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 단장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거는 이 해병대 수사단 전체에 이 사건을 바라다보는 정확한 시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심지어 조사본부에서 다시 사건을 가져간 다음에도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도 뭐 법무관리관이 미리 지침을 줬다는 등, 심지어 뭐 조사본부에서는 그 일사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까지 의뢰하려고 추가 조사를 했는데 그거조차도 반영하지 말라라는 지금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들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위법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겁니다. 국방장관의 지시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그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밝혀지게 되면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매우 위중한 명령이거든요. 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걸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제목이 상관 명예훼손 아닙니까? 예. 뭘 명예훼손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관한테 보고할 당시에 장관은 사단장을 왜 처벌하려고 그래? 이런 예. 얘기는 한 적이 없고 그 초급 간부들은 왜 처벌하려고 그래? 이것만 물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박 단장이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죠. 장관은 사단장은 왜 처벌하려고 그래? 그리고 초급 간부들은 왜 처벌하려고 해? 라는 말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증거 기록을 쭉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다 말이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그렇게 겁니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특히나 초급 간부 얘기는 8월 11일 날 검찰단 앞에서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잠깐 나온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이제 조사를 거부하면서 국방부에서 그 8월 8일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관이 초급 간부들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결재를 번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너무 어이없었던 거죠. 그 전까지 나온 적도 없었고. 그러면 이 상관 명예훼손은 온 거가 지금 전 국방부 장관입니까?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피해자인 셈입니다. 예. 근데 피해자 진술 조서도 없어요. 명예훼손은 본인이 직접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상관 명예훼손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반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군형법을 적용하는 상관 명예훼손은 물론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일종의 피해자인데 그렇죠. 피해자 의사조차도 확인된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과잉충성도 이런 과잉충성이 어디 있느냐. 상식에 안 맞는 거죠. 상식이 안 맞죠. 아니 지금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진술도 하지 않았는데 군이 보기에 이건 상관 명예훼손이야라고 걸어가지고 재판에 붙인다는 게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당시 보고 상황이 보고 상황이 무슨 서류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녹화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거조차도 달라요. 심지어 사단장을 처벌해야 되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요. 군 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면 군사법원은 과연 믿어도 되는가? 이게 지금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군사법원에 우리가 한가닥 희망을 가졌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군사법원에서 다툴 만한 그런 지금 환경이 돼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군판사들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될 이유가 없고 외압이라는 것도 이제 법원을 향한 외압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든요. 법원 판사한테 뭐 누가 전화를 한다거나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좀 힘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스스로가 위축되지만 않으면 스스로 자기 검열하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이 사건은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증거관계 자체가 너무나 그 외압의 뚜렷한 증거들이 문자 메시지랄지 또 해병대 사령관의 메모 여기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약간의 그 애매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과연 대통령의 경로나 장관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게 항명죄를 조각할 정도냐.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군검찰이 참 의미심장한 증거를 하나 냈는데요. 뭐 칼럼을 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더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칼럼이 있어요. 그거를 증거로 군검찰이 냈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뭐 변호사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건 그 변호사님은 그럴 수 있지만 검찰단이 그거를 증거로 냈다는 건 자기들도 같은 생각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원에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 그런 증거를 낸 취지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라. 아니 본인의 그러면 검찰단이 의견서를 내든가 대통령이 개입했어도 문제될 게 없어서 우리는 조사를 안 했다랄지. 근데 그런 건 없고 조사는 안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런 칼럼을 대통령은 통수권자니까 뭐 뭘 해도 괜찮다. 이런 칼럼을 떡하니 증거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논리를 펼 수는 있을 겁니다.